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영상 주제, 마음 내려놓으셨나요? 택시 매출 감소를 받아들일 준비 되셨나요? 라는 겁니다. 저는 받아들이고 마음을 담담하게 건강 잘 챙기면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의 택시 매출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이러거나 저러거나 분명히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돈이 필요해 그러면 차라리 다른 쪽에 투잡으로 일을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요즘 많잖아요. 택시 유튜브를 하시든지 그런 거라도 하십시오. 택시로 돈을 예전처럼 지금처럼 벌겠다라는 건 굉장히 욕심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택시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지, 반대로 가까운 시점에 우리가 왜 택시 매출이 엄청났는지 생각해보죠. 일단 이건 인천의 법인 택시 운전자 수입니다. 자, 결국은 택시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은 택시를 이제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여도 될까 말까인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감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회사 택시의 가동률은 계속 내려갑니다. 기사님들이 줄어들어서 당연히 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는 감소하겠죠. 우리는 한 10년 이상이 거리에 굴러다니는 택시가 사실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의 감소분을 거기에서 손해는 회사 택시들이 받는 것이고 대신 매출의 증가는 우리 개인 택시들이 받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시점만 하더라도 2018년에 인천의 법인 택시 기사님이 5,800명에서 20년에 4,800명, 22년에 4,300명. 물론 팬데믹이 있긴 하지만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추이상으로는 회사 택시 기사님이 감소하고 있던 흐름이었습니다. 이건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법인 택시 기사님 수는 더 극단적이에요. 2010년에 서울의 법인 택시 기사님이 4만 명이었어요. 근데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서울의 법인 택시 기사님은 2만 명입니다. 14년 만에 종사자가 절반이 됐어요. 법인 택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만 명 기사님이 계실 때 대비해서 회사 택시 기사님이 2만 명이 됐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손님들의 감소분보다 회사 택시 기사님의 감소분으로 인해서 당연히 누군가의 매출은 증가했을 거잖아요. 누구죠? 바로 우리 개인 택시죠. 우리야 솔직히 매출 감소하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회사 택시는 왜 기사님이 감소하면 버티지를 못하냐? 그 기사님들이 돈을 벌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돌아가는데 일정 이하로 가동률이 내려가 버리면 회사 택시가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201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회사 택시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좀 어려운 곳들은 적극적으로 택시 회사를 다른 곳으로 매도해버리고 아니면 인수합병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자, 거기에서 핵심은 기사님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2019년에 이미 회사 택시의 가동률이 50%였습니다. 근데 원래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팬데믹 지나고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동률이 최저 32%까지 내려갔어요. 2022년에. 그리고 그나마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가동률이 34%, 34.1%까지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참하죠.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정말 개꿀을 빨아버린 거예요. 이제 저도 택시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5년 차 들어가면서 가까운 시점에 한 5년 사이에 했던 기사님들보다는 좀 더 다른 상황을 경험했죠. 자, 그러니까 가까운 시점에 택시가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차이가 벌어진 게 뭐냐면 콜택시, 택시 앱이 있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앱이 존재하던 시점에 택시 시장으로 들어온 개인 택시 기사님과 그 이전에 택시 시장으로 들어왔던 개인 택시 기사님은 굉장히 달라요. 예전이라고 하면 택시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부으면 안 돼요. 매출이 많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 택시 앱이 본격화되면서 사실 노력하는 개인 택시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요.
반대로 회사 택시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기사님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내려가면서 더더욱 운행하는 택시들은 꿀을 빠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거기에서 특히 그냥 단순 12시간 강제 교대로 돌아가던 그 회사 택시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개인 택시. 그게 기존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심야 택시가 뭐 부재 있는 상태에서 있었고 그게 유리했죠. 그 다음에는 아예 부재가 풀리면서 뭐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고 개인 택시가 아무래도 피크 시간, 핵심 시간을 쪽쪽쪽쪽 뽑아 먹을 수 있으니까 매출에서 더 유리하죠. 안 그래도 유리한데 더 유리해진 것이 개인 택시예요. 근데 그게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택시가 계속 가동률이 내려가고 기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량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 택시에게 부탁해서 그래서 심야 운행 부재 있던 상황에서 그걸 만들고 그쪽에 운행하는 기사들은 좀 피곤하긴 하지만 돈은 진짜 더 많이 번 것이죠. 자,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던 가까운 한 7년, 8년, 10년 사이에는 들어온 기사님들은 택시가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카카오 택시 앱이 없던, 택시 앱이 없던, 대부분이 길빵이었던, 그때 택시를 했던 기사님들은 상황을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 했던 기사님들, 아예 그냥 요즘에 어때요, 기사님들? 개인 택시 앙수하면서 바로 그냥 면허 나오고 번호 나오면 카카오 택시부터 가입하죠. 우버 택시도 가입하고. 그냥 아예 지금은 그게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우리가 한 7년, 8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택시 나오면 길빵이에요. 그냥 길에 가면서 손님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카카오 택시 앱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기사님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 없냐예요. 택시 앱이 없으면 사실은 노력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착같이 그 단시간에 노력해서 그 단시간에 매출 변화보다는 사실은 긴 시간을 근로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시간을 많이 녹여 넣냐가 택시 매출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택시 앱이 나오면서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달라진 게 특정 시간에 누가 좀 더 많이 노력하면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택시 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0년 초반에는 어때요? 4만 1천,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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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3만 8천, 3만 6천 이 정도였지만 택시 앱이 본격화되면서 회사 택시 기사님이 완전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불리하거든요. 택시라는 일에서는 불리해요. 그러니까 많은 기사님들이 떠나가 버리죠. 원래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사실은 근속이 짧아요. 그런데 더더욱 회사 택시 기사님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많이 떠나가 버린 거죠. 그리고 자, 안 그래도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던 그 상황에서 더 가속화시켰다. 근데 여기에서 회사 택시 기사님이 감소해 버리니까 저 줄어든 회사 택시 기사님의 매출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감소했겠지만 수도권에 감소하거나 횡보했겠지만 그거보다 회사 택시 기사님이 더 많이 줄어버리니까 결국 그 손님들은 존재하는데 그 운행하는 택시는 줄면서 그 수익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바로 우리 개인 택시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2010년대 중반 택시 앱으로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팬데믹 때 완전 쾅 무너지는 현상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우리 요즘 기사님들이 제정신 아니셔서 뭐 그랜저나 K8 같은 거 비싼 차 전기 택시 막 4천만 원짜리 비싼 거 막 뽑는다. 이게 참 기괴하고 이상하다라고 얘기 드리니까 막 반발심이 있으신 기사님들이 계시죠.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가 되면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 것처럼 자꾸 그랜저나 K8은 이제 못 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끌 수 있지만 그런 기사님들은 극소수가 되어가고 대부분은 그걸 운행을 못해요.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원래 택시는 그랜저나 옛날이라면 그 뭐죠? K7 이전에 뭐죠? 그런 거 뽑는 기사님은 정말 대단한 기사님이에요. 와, 저분은 돈이 많다. 그런 기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택시 앱이 있기 전에 그때 그랜저 같은 것들 그때 뭐죠? 2800cc였나? 2700cc였나? 그런 거 뽑으면 소수 많이 타던 택시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왜?
개인 택시가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그게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기사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회사 택시, 그러니까 택시가 택시 앱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게 2012년일 겁니다. 수익 분포가 골라요. 고르게 그냥. 네, 이때 아마 13만 원 정도의 산학금. 그러면 그 평범한 기사님들, 기술이 크게 없어도 돌아다니면 비슷하게 산학금에서 보통 한 플러스 3만 원 더 하거나 아니면 산학금 비슷하게 전후로 하거나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만 원 산학금인데 한 11만 원, 12만 원 이하가 네, 한 10%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4만 원 산학금에서 한 15%, 2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사님들도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산학금에서 플러스 3만 원. 그래서 회사 택시들이 딱 그 정도를 하는 거예요. 산학금을 과거라면 이 기사들이 평균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수익에서 한 3만 원 정도 낮게, 2만 원 정도 낮게 딱 그 정도로 찍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돌아가던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평균 중앙값에 얼추 전후로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죄송하지만 택시는 사실은 택시 앱이 있기 전까지는 기술이 크게 필요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냥 핸들 잡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돈을 버는 직업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약간은 이제 사고나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적어도 기술적으로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핸들 잡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그 기술의 차이가 없음이 택시 기사님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왜? 사실 손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다 비슷하게 하고 그걸 아는 회사 택시 입장에서는 기사님들이 한 180, 200 한 중반 정도까지만 손에 쥐도록 딱 그 정도로 산학금을 계속 밀어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회사 택시로 가장으로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왜 기사님들이 버텼냐? 개인 택시가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제 사실상 개인 택시가 나오는 지역이 거의 없죠.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15년, 20년씩 회사 택시에 버티신 기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접촉사고에서 현금으로 쏜 돈만 몇 천인 기사님들이 계셨어요. 왜? 무사고 자격을 유지해야지만 나중에 이제 개인 택시가 나올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오래된 기사님들, 회사 택시 오래 한 기사님들일수록 진짜 그 합의금으로 현금 엄청 때려 부으셨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회사 개인 택시 이제 받으면 15년, 20년 버티다가 받으면 그래도 한몫 쥐는 거니까. 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택시에서 근속 연수를 보시면 1년을 못 버티는 분들이 38%예요. 2년 차까지 그만두시는 분들이 50%예요. 3년 차 못 버티는 분들이 사실상 65에서 70%예요. 회사 택시는 입사하시면 10명 중에 7명이 사실상 3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가 떨어지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4년, 5년 차 지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고인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진짜 이악 물고 버티는 것이고 저기 보시면 10년 이상 근속 연수가 7%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저분들은 진짜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애매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회사 택시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 사회에서 충분히 돈을 벌도록 해주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사 택시는 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유 있는 분들이 바로 선택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사회 딱 나와서 청년이 바로 회사 택시를 딱 선택 안 하죠. 대부분 보면 다른 일을 하다가 좀 사업이 꼬꾸라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회사 택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냐? 진짜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착같이 하는 그게 사실은 회사 택시를 돌렸던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건강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도 12시간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유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12시간 돌더라도 돈이 좀 한 400, 450 정도가 남으면 괜찮죠.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적으면서 12시간은 일단 돌아가다 보니까 참 이게 힘든 거죠. 구조적으로 이건 안정해서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근속연수가. 어떻게 보면 회사 택시 자체가 근속연수가 그렇게 짧게 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길게 가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도 서울시의 법인 택시 월 평균 수입이 217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일평균 수입이 13만 원, 당시에 산학금이 13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중반에서 한 2, 3만 원 더 나오도록 찍기는 게 평균이고 그 2, 3만 원 미만이 산학금 당시 기준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걸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고 자, 일반적인 기사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자, 여기에서 다른 곳에서 힘들던 아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몰린 상태에서 좀 이악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들이 굉장히 악착같이 하는데 그럼 기사님이 왜 감소하냐? 자, 우리가 2010년대 이후 지나면서부터 오히려 우리 사회는 조금 경제적으로 올라갔어요. 좋아졌죠. 그리고 우리 사회 기준으로 가장 정점이 2019년 정도입니다. 2019년에서 18년 정도로 인구가 우리가 정점을 찍고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출산율 같은 것들이 붕괴하고 결혼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심각했고 인구 정점이 19년이에요. 18년, 19년. 그때 인구 정점.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정점이 201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201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죠. 2014, 15년부터 상승을 하면 사회에 돈이 넘치면 기사님들이 회사 택시를 안 하죠. 우리 택시의 특성이죠. 경제 좋을 때는 택시 안 해요. 경제가 나쁘면 택시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가 없고 원래 이제 부정적으로 가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팬데믹으로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가고 회사 택시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진짜 다 파산하고 이제 소수의 기업들 아니면 저 IT 기업들 뭐 카카오 같은 애들이 회사 택시를 다 인수하면서 다 가져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협동 택시예요. 가까운 시점에 다시 회사 택시 기사님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추이상으로. 물론 다른 데 돈을 벌 게 없는 것도 있지만 가동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협동 택시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회사 택시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회사 택시가 돈을 벌 수 없어서 회사 택시 운영이 나빠지니까 거기에서 회사 택시 오너가 직접 협동 택시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다른 곳에 인수가 되면서 협동 택시화 하면서 사업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돈이 안 돼요. 이미 회사 택시 구조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협동 택시는 개개인들이 많은 돈 몇천만 원을 내면서 그 회사를 돌리는 구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는 그냥 저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냥 각자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구조로 지금 기존의 경영이 어려웠던 회사 택시가 협동 택시화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기사님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협동 택시화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기사 공급이 증가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걸 막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좋죠. 고맙죠. 택시 기사가 증가하면서 손님들이 민원이 거의 없어지니까. 당연히 기사님들도 기존의 회사 택시로는 자 20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가져가는 평균이 217만 원이에요. 도저히 그걸로는 가장 생활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개인 택시 금액은 부담스럽고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내고 내가 그래도 회사 택시보다는 산학금 좀 적게 해서 가져갈 수 있게 부담을 낮춰서 가져갈 수 있게 구조가 되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사님들이. 그 기사님들이 협동 택시 들어가서 성실하게 운영해버리니까 지금 택시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가 감소하는 것, 회사 택시 기사님의 감소로 인해서 개인 택시 기사의 매출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그 회사 택시 감소가 극단적으로 바닥을 찍고 협동 택시화로 전환이 되고 그 방법을 전국의 수많은 어려운 회사 택시들이 배우고 있어요. 정보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협동 택시화가 되고 오히려 이게 기사를 증가시키는 그 상황. 그로 인해서 기사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 기사님이 감소하면서 그 감소분, 그래서 한 기사님이 15만 원, 2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0명, 몇천 명씩 이렇게 감소하던 그 기사님들의 매출을 우리 개인 택시가 가져가면서 수입이 올랐던 거예요. 그 오르는 상황에서 팬데믹까지 오니까 엄청나게 개인 택시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이때 돈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010년대 후반에 이제 택시판에 딱 들어온 기사님들,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야, 이 정도 매출을 올리네? 야, 이 정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야, 이 정도면, 야, 나 몸이 좀 더 편하면 좀 더 빡세게 많이 벌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랜저 뽑아버리고, K8 뽑아버리고, 전기 택시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막 뽑아버리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오던 시점은 사실은 뭐 그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 과거를 모르니까 그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예요? 그들이 사라져가고 있던 회사 택시가 밑바닥을 찍고 다시 협동 택시화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회사 택시가 왜 기술적으로 어려웠나? 우리 대가맹의 시대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까지 최고 전성기를 찍은 이유가, 자, 기본적으로 회사 택시 감소하죠? 회사 택시 경영 어렵죠? 빈차 증가하죠? 자, 이로 인해서 감소분, 그 감소분을 개인 택시가 빨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가맹 택시가 나오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콜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무조건 12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12시간 안에 매출을 찍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택시는 우리 개인 택시도 근무 시간이 결국은 체력으로 본다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최적의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손님이 있을지 없을지 회사 택시 기사님들은 결국은 포기해야 돼요. 왜? 무조건 시간 안에 찍어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오늘 매출이 적어도 되지, 내일 매출이 자, 이렇게 얼마든지 오늘 매출이 적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랬지만 약간 뻗뛰기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택시 콜 뿌리줘둔 그게 초기에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죠. 야, 이제 복귀 콜을 경기도 가도 마음대로 다 받을 수 있네? 분당 같은 데 가면 내가 원하는 데서 다 복귀 콜을 받을 수 있네? 그 상황에서 이제 개인 택시의 매출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복귀 콜까지 받고, 그 다음 서울 안에서 운행할 때도 콜을 고르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를 수 있어요. 회사 택시도 고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개인 택시가 거기에서 유리하죠. 아니, 오늘 고르다가 0콜이 없어서 못 잡아도 상관없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콜을 골라버리니까 매출 좋은, 괜찮은, 선호하는 콜들을 적극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개인 택시의 매출은 날아오르는 거죠. 그 날아오르는 과정에서 우리 기사님들이 참 여유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게 웬만큼 나오고 난 다음에 2020년 전후로 해서 이제 카카오 가맹이 시작합니다. 블루가 시작되죠. 거기에서 야, 저 수수료를 내도 돼? 난 지금 지금 카카오 콜 뿌려주는 거 고르기만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기사님 부류가 계시고, 그 반대편에서는 내가 수수료 좀 내면 분명히 장점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콜 안 고르던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난 저 방식 괜찮네, 마음 편하게 그냥 콜 계속 뿌려주니까 좋네 라고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때는 진짜 제2의 개인 택시의 전성기죠. 완전 최고. 그래서 2020년 전후로 해서 마침 팬데믹이고 하고 풀리는 그 과정에서 카카오 블루를 운행하셨던 기사님들은 정말 녹아나셨죠. 그냥 하루에 10시간, 11시간 차를 타면 매출 35장 그냥 기본으로 찍고 40장 이상도 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시기였어요. 정말 끝도 없이 연결되니까. 반대로 그 회사 택시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완전 무너져서 팬데믹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를 꿀을 빤 거예요. 회사 택시는 기사는 극단적으로 감소했고, 개인 택시는 가맹까지, 카카오 블루까지 본격화되면서 정말 론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슬프지만 우리는 이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아요. 이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꿈 같은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꿈 같은 시간을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택시 앱의 이전을 이해 못하는 기사님들은, 그러니까 한 가까운 10년, 한 7년 요 안에 개인 택시에 들어왔던 기사님들은 행복했던 시간만 즐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택시 매출이 정상화되니까, 자, 택시 매출의 감소가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택시 매출의 정상화예요. 택시 매출의 정상화가 점점 되어 가니까 여기에서 너무 힘들다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택시는 항상 뭐 내가 그냥 성실하게 11시간 타면 30장, 35장 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죄송하지만 그 시대는 이제 없어요.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산학금 대비 플러스 2에서 3만 원이 적정 매출이에요. 회사 택시 기준으로. 자, 산학금 기준으로 회사 택시들은 철저하게 요 전체 매출 기준으로 해서 딱 플러스 2에서 3만 원 정도 구간. 그 정도가 평균 매출이라는 걸 계산을 놓고 산학금을 움직여요. 그럼 지금 얼마예요? 서울 기준으로. 대략 20만 원 초반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택시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매출을 올리는 그 정도는 아마 23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거의 수렴을 해갈 거예요. 즉, 아직도 뭐 30 몇만 원 이상을 찍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사님들은, 이제 흐름상으로 이제 이게 다 끝나가고 오히려 한 20만 원 초중반으로 매출이 맞춰질 겁니다. 왜? 놀던 회사 택시가 협동 택시로 전환되고 가동률 올라가고, 그 다음 이제 가맹의 장점도 끝났죠. 모든 차를 원하면 가맹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카카오가 전환을 하면서 대가맹의 시대입니다. 모든 기사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기사님들이 가맹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카카오 택시 앱, 그러니까 호출 앱의 장점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특히 거기에서 개인 택시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끝나는 거죠. 모든 기사님들이 사실상 공평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기술이 없어지는 시대. 네. 그게 언제죠? 바로 택시 앱이 나오기 이전이에요. 2010년 중반 이전이죠. 모든 기사님들이 그냥 성실하게 쭉 가다가 앞에 손님 길에 손 돌면 태우는. 그럼 앞에 택시가 태우고 가면 그 다음에는 내 순서로 또 계속 달리다가 태우는. 그러다 보니까 공차 비율이 55% 정도. 네. 45에서 5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의 공차와 실차율이 반반인 상황이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있나? 연료비가 올라가요. 연료비가 올라가고 매출은 비슷해지고 매출이 뭐 노력해봤자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기사님들 대부분이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10시간, 11시간 일하고 나가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매출 어차피 노력해봤자 비슷해요. 가끔 그런 기사님들이 있죠. 내가 분명히 내 차례고 쭉 가고 있는데 내 앞을 막 밟아서 대가리 들이밀고 손님 빼뜨려 가는 기사님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위험하고 사고 나면 돈 다 날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님들은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빈 차로. 그러다가 내 순서 오면 태우고 가고. 그런데 문제는 극단적으로 효율이 내려가죠.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실차율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연료 사용이 예전만큼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연료는 많이 낭비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결국은 대가맹 시대, 모든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이 카카오 가맹으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뭐 2%대 그걸로 하면 사실 스스로 부담 없고 다 들어가는 게 맞죠. 문제는 더 이상 기술의 차이가 없어지고 복귀콜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매출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서 회사 택시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사실 협동 택시가 어느 정도까지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2만 대, 서울 기준으로 2만 명대까지 붕괴한 이 택시 기사님이 얼마까지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들이 만약에 2013년 기준으로 2018년, 17년 팬데믹 이전에 한 3만 명, 3만 5천 명대까지 증가해버리면 지금보다 얼마요? 10,000명에서 15,000명의 기사님이 증가하는 거예요. 10,000명만 증가하더라도 기사님 한 분이 하루 기준으로 20만 원 매출을 올리면 얼마예요? 얼마?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 2억, 20억. 하루 기준으로 30억. 거의 뭐 그 이상의 매출, 택시 손님 매출을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어디에서 줄어들까요? 그렇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누렸던 이 매출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택시의 매출을 지금 가까운 시점에 한 7년, 8년 사이에 그 매출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진짜 와 택시 망했네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택시판을 너무 짧게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최근 7년 8년이 사실 개인 택시에서는 최고 전성기예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도 그렇고 뭐 정말 잘생기고 유명했던 그런 연예인도 이제 노인이 되고 돌아가시고 그런 것들을 보죠. 전성기라는 게 지금 개인 택시가 최고 전성기라는 거예요. 아니죠. 전성기를 지나고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월 기준으로 한 5,000원, 3,000원씩 떨어지기 시작하네 평균이. 그리고 한 1년으로 보면 거의 한 2만 원, 3만 원, 4만 원 내려가고 그게 1년 반, 2년 지나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매출이 내려가면서 결국은 한 20만 원 중반, 초중반 그 정도가 정상적인 매출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쭉 가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유튜브 하세요. 택시 유튜브 하십시오. 많이 하시잖아요. 택시 유튜버 중에서 지금 돈을 웬만큼 이제 수익화가 되면 한 50만 원, 60만 원 돈은 나옵니다. 한 달에.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는 택시 유튜버 있죠? 매일매일 영상 올리는 그 정도. 그리고 지금 택시 유튜버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기사님들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법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어차피 택시로 수입은 뻔하다. 그리고 미래 노력해봤자 계속 내려간다. 네. 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거기에서 추가 소득으로 택시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수익을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물론 그게 쉽진 않지만 그걸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택시로 내가 기존처럼 30만 원 이상 매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걸 못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6개월, 1년이 지나면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매출을 그렇게 올리기 힘들 거고 1년 반, 2년이 지나면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매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당연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 건강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 택시를 왜 했어요? 이걸 그냥 단기적으로 큰 돈 벌려고? 그럴 거면 택시 안 했죠. 우리가 이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까지도 돈 벌면서 내가 돌아다니고 싶어서 사실 하는 분들이 개인 택시는 대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8이나 9까지 마지막까지 택시 운전대 잡고 일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택시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초연해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거.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면서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거운 얘기는 그냥 요번 하고 또 몇 주 지나서 또 할게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가벼운 즐거운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